이번 시간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한 오픈소스 도구로 플랜트 UML을 사용하겠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표기법과 실제 프로그래밍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이와 같이 사각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세 칸을 나누어서 제일 위에 클래스의 이름을 표기합니다. 스튜던트 클래스, 퍼블릭 스튜던트 클래스. 퍼블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기호로 되어 있는데 UML에서는 플러스로 표시가 됩니다. 클래스는 SRP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에 따라서 하나의 책임만 다루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클래스가 하는 일에 맞게 이름을 정해야 되며 클래스의 책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클래스의 이름만 보면은 어떠한 정보를 다루는지 또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되며 그러한 것들을 보충 설명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코멘트, 주석을 사용하여 이 클래스의 책임, 해야 하는 일 등을 간단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바독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HTML 형태로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에 대한 책임과 메소드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자바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쉽게 웹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자바 도구를 사용할 때 이와 같이 골뱅이 @사인을 통해서 auth라든지 since 언제 작성했는지 그런 정보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자바독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설명할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클래스로 표현된 경우 자바에서는 public class student 또는 파이썬에서는 class student 이와 같은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주석은 가능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체 소스 코드의 20%에서 30% 정도 내외로 꼭 필요한 정보들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플랜트 UML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와 퍼블릭 스튜던트라는 퍼블릭 클래스를 표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클래스 스튜던트 플러스 하게 되면 이게 퍼블릭을 의미합니다. 가시성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퍼블릭 클래스 이것은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냥 public student. 그냥 퍼블릭이 아닌 클래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퍼블릭이라고 앞에 하나 더 붙여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at start UML, at end UML 그리고 뭐 이런 그 정보들은 시험을 칠 때는 별도로 주어지는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요 안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플랜트 UML 검색하게 되면은 플랜트 UML 서버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고 거기서 온라인 서버 플랜트 UML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버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이러한 플랜트 UML 코드를 넣어주면은 방금 봤던 이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하기에는 하나의 클래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도 없기 때문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하기는 그런데 또 뒤에서 더 추가적으로 뭐 상속이라든지
의존성, 그런 것들을, 연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을 볼 것입니다. 자, 자바 코드 마찬가지로 클래스 스튜던트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클래스를 표현할 때는 사각형을 그리고 그 사각형을 세 칸으로 나누어서 제일 위에 클래스의 이름을 정독하겠습니다. 중간에 애트리뷰트, 마지막에 오퍼레이션을 적게 되는데 자바에서는 이 애트리뷰트를 인스턴스 변수 또는 필드라고 하고 오퍼레이션은 메서드라고 합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애트리뷰트를 멤버 변수 그리고 오퍼레이션을 멤버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id string, -name string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변수를 적습니다. 이렇게 적으면은 자바에서는 이와 같은 식으로 되게 되는데 마이너스는 private를 의미하고 앞에서 플러스가 public이라고 했었는데 가시성 public, private, protected 이와 같은 것들을 가시성 visibility라고 하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private string id 적을 때 private id 변수의 이름, 인스턴스 변수의 이름, 콜론 타입입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이 변수의 타입이 가장 늦게 나타나지만 자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public, private, string name, private string name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소문자로 string 표현되는데 뭐 자바, 파이썬, C++,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S로 시작하지만은 소문자로 클래스가 시작되는 경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문자로 적든 대문자로 적든 이 부분은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소드 public to string 메소드 콜론 string 리턴 타입입니다. 이것은 자바로는 public string to string 이와 같이 되고 요 뒤에 메소드가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실제로 하는 일을 정의하는 body가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이들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관계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구현되게 되는데 지금 만든 student라는 클래스를 테스트 드라이브라는 클래스에서 실행시켜보는 것을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린 것입니다. 테스트 드라이브의 메인에서 이 스튜던트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그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 toString 뭐 이런 것들을 호출해서 프로그램 실행을 시켜 보면은 됩니다. 자, 방금 만든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플랜트 UML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직까지는 하나의 스튜던트 클래스만 나타내기 때문에 클래스 스튜던트 중괄호 열고 -id 콜론 스트링 -name 콜론 스트링 자, 앞에 가시성 변수의 이름 콜론하고 변수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스트링 소문자 스트링 대문자 스트링 모두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공통시키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서는 스트링으로 소문자 스트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어퍼스트로피하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플랜트 UML에서의 코멘트에 해당이 됩니다. 한 줄짜리 코멘트를 의미하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뒤에까지가 코멘트인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부터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이와 같이 어퍼스트로피 하나면 됩니다. 자, 이 어퍼스트로피 같은 경우에도 소스 코드에 사용하는 것과 단일 따옴표 이와 같이 해서 되는 것들은 이 짝으로 만들어지는 싱글 코트 기호들은 쓸 때 주의해야 됩니다.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 어퍼스트로피가 이와 같이 바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또는 플랜트 UML과 같은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뭔가 이 코멘트 부분에서 잘못되는 경우에는 이 어퍼스트로피의 모양을 주의 깊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뭐 left to right direction, 스킨 파람, 뭐 클래스 애트리뷰트, 아이콘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은 시험 칠 때 기본적으로 주어질 거기 때문에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플랜트 UML을 좀 더 개발할 때 활용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알아보면 좋습니다. 플랜트 UML 홈페이지 들어가서 튜토리얼 들어가 보면은 클래스 다이그램을 그리기 위한 이런 문법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텍스트 파일 만든 다음에 플랜트 UML 홈페이지에서 주어지는 자바 아카이브 자르 파일을 사용해서 플랜트 UML 그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플랜트 UML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서버에 들어가서 이 코드를 복사해서 넣고 서브밋하면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튜던트와 테스트 드라이버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하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테스트 드라이브가 스튜던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의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점선 화살표,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 관계, 좀 약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의존성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 다음 먼저 각각의 스튜던트와 테스트 드라이브 클래스를 정해주고 스튜던트 클래스는 private string id, private string name, public string to string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브는 public static void main입니다. 자바 처음 배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메인 메소드 사용하는 방법 배울 때 나왔듯이 public static void main 그리고 string 배열 args 이렇게 됩니다. in이라는 것은 요 매개 변수 args라는 것이 in 이 메인 메소드로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에 반대되는 것은 out이 있겠죠. out 또는 in out 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in out out 세 가지가 이 매개 변수 앞에 올 수 있고 요 in은 생략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전부 메소드로 in 들어오는 것이 되지만은 C++ 같은 경우는 포인트 사용해서 out 밖으로 나가거나 in out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 전부 가능합니다. 자, 스트링 배열 여기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다중성이라고 그러는데 다중성에 대해서도 뒤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갈로 열고 string 배열 args 자, 이와 같이 자바 코드 만들어지면 되고 자, 테스트 드라이브라는 클래스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화살표 이와 같이 표현해서 의존성이 있다 라고 표현한다. 점점 화살표입니다. 점점 화살표가 자세히 보면은 요 모양하고 닮아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실선으로 될 때는 여기가 점이 아니라 대시 기호를 사용하게 되고 마이너스 표시 그게 아니고 의존성을 나타낼 때는 점으로 표현해서 요 점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부분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의존성에 대한 의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뒤에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로 프로젝트입니다. 클래스를 자바 프로그램 언어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버 스튜던트 방금 봤던 것입니다. 아이디랑 네임이 있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튜던트 클래스에 대한 생성자 필요합니다. 생성자 아이디와 네임을 스트링 타입으로 받고 in입니다. 전부. 그래서 요 아이디와 네임 받은 것을 인스턴스 변수 id와 name에 초기화시켜주는 용도로 이 생성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say hello to string 이와 같은 메소드가 있습니다. public void say hello public string
toString입니다. 자바에서는 스트링을 데모터 스트링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그림 그리는 거 아까도 봤듯이 클래스 스튜던트 -id 콜론 스트링 -name 콜론 스트링, 그 다음에 생성자는 이와 같이 클래스의 이름과 생성자 이름 동일해야 되죠. 자바에서는 클래스 이름과 생성자 이름이 동일해야 되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언더스코어 init 언더스코어 메소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init 메소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자 사용하는 것도 자바냐 파이썬이냐 C++ 이런 것들은 조금씩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udent id 데이터 타입은 string, name 데이터 타입 string 이와 같이 되어 있고 say hello 리턴 값의 유형은 void, toString 리턴 값은 st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테스트 드라이브 앞에서 봤지 동일하고 테스트 드라이브는 student로 의존성이 있다. 이와 같이 점점 크다. 이 기호를 쓰게 되면 의존성을 나타냅니다. 자, start UML, end UML 사이에 이 줄 안에 들어있는 요 플랜트 UML 코드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의존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콜론 한 다음에 이것은 테스트를 한다. 이 테스트 드라이브가 스튜던트를 테스트한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이 적어주고 뭐 한글로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존성의 방향을 이와 같이 극색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요 의존성 관계의 뒷부분에 있는 테스트 극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랜트 UML 코드와 이 클래스 다이그램이 어떻게 매핑되는지 그 부분만 잘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는 public class student, private string id, private string name, 그리고 생성자에서 id랑 name 받는 거 여기 보면은 id랑 name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id랑 name 받아서 인스턴스 변수에 있는 id와 name의 값을 복사해 줘야 되겠죠. 초기화 시켜주고 say hello는 나는 id랑 나는 이름이랑 학번 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 잘못됐네요. name하고 id 바꿔서 적어야 됩니다. name하고 id 바꿔서 적으면은 여기에서 의도한 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toString 이렇게 해서 return에서 string.format %에서 id는 %에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name과 id 반대로 적기 바랍니다. 자, 코드 id와 name 되어 있는 것의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say hello와 toString 동작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드라이브는 new student에서 자, 여기에는 이 안에 들어가는 메인 안에 들어가는 코드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개발자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new student 해서 student 인스턴스 만들고 그 이름과 id가 홍길동 S12345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say hello system.out.println s 하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 id와 name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소스 코드 만들어서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실습 1까지 이번 시간에 실습 1까지 했습니다.